3월 14일 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일들, 많은 뉴스들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누가 먼저 이 위기를 탈출하느냐. 지방선거가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여권의 대통령인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의 정면 승부다. 이 선거 국면은 그렇게 읽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이 정치 지형에서 이 유권자 보수라고 하는 굉장히 넓게 포진하고 있는 이 보수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라는 경쟁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이 나서서 자신과 관련해서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이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이걸 방송을 했던 언론들이 무책임하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들,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 언론들이 무책임하다. 처벌이 필요하다. 흉기다, 가짜뉴스는.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공격을 했고, 미국을 다녀온 김민석이 이 검찰 개혁, 검찰 해체를 놓고 당정 간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 원팀이 되어야 한다. 소위 당을 비판한 거죠. 정청래를 비판한 거죠. 그러다가 트럼프와 만났다라는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만나서 20여 분 정도 만났는데 이번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을 만나게 되죠. 북미 대화가 이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바짝 쫄아 있죠. 트럼프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이 굉장히 자기가 역할을 한 것처럼 이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였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트럼프를 만났고 이 미국에 가는 부분을 이재명이 계속 이 김민석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위 대표적인 반미 운동권 출신인 이 김민석을 이제 차기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당권도 김민석에게 주겠다. 정청래를 쳐내고 이런 식입니다. 김민석이 과시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만났다. 이 북미 대화를 트럼프가 물었다. 북미 대화에 이어서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런 분위기를 지금 무르익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어제는 청와대 그러니까 홍익표입니다. 정무수석이 이제 이 김어준입니다. 김어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홍익표도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에 이어서. 당이 미적지근하죠. 정청래들을 좀 처분을 해보라라고 하니까 이 장인수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김어준은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 이재명 쪽에서 계속 김어준을 지금 몰매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홍익표도 정면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공소취소 거래 의혹은 가짜뉴스다. 이 김어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송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문제를 삼았죠. 엊그제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냥 위원회가 아니고 이건 이제 오보,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벌금도 때리고 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참전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도 지난밤에 자기 건,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 이 건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때리는, 사실은 김어준을 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익표는 또 정정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 심의위원회는 지금 기존의 정식 언론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유튜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자. 기존 언론과 함께. 이게 지난해 말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이 유예기간을 좀 두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죠.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쿠팡과 비슷하게 이 유튜브는 구글이죠. 미국 기업인 구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미국이 반대하고 이미 나섰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대해서, 김어준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어제 홍익표가 이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김어준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보다 자기가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교정도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이라고 지금 등재는 해놓았지만 이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그런데 지금의 법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구속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도. 그런데 사실상 뭐 재판을 하면 최고 많아봐야 벌금 500만 원입니다. 민사소송 해봐야 지금 많아졌다 해봐야 2천만 원, 3천만 원 배상하라 뭐 이런 식입니다. 잠깐 쉬고 가면요. 이번 주는 뭐 제가 한강변을 매일 산책을 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지금 나무들 이 분위기를 보는 게 가장 생기가 돋고 이 물이 차오르는 모습, 나무에 생기가 돌고 물이 차오르는 모습, 그리고 그 연두빛을 띄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는 것이 참 이 계절이 변해가는 아침 저녁이 다르다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뭐 생동감 넘치는 이런 봄의 모습, 봄이 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주는 제가 그동안 좀 미뤄왔던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2개 정도 이게 비어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경상도 억양에다가 발음이 좋은 편이 아닌데, 임플란트 시술을 해서 발음이 더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젠 좀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치과 진료, 제가 참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민한 편이어서 이 통증을 느끼는 것도 좀 예민하고,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예민하고 좀 이런 편이었는데 이 통증, 그래서 좀 겁도 많고 이런데, 참 이 통증 클리닉,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것, 이 치과, 안과 이런 게 좀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통증이. 참 이게 많이 발전했다. 임플란트도 참 많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가져야 될 어금니 이 임플란트를 모두 다 갖추지 않죠. 뭐 한두 군데 비어 있는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 채웠습니다. 이제 뭐 다 채우는 것이 이런 시점에서 또 좋다라고 해서 뭐 굳이 불편하지는 않는데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좀 이 발음이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다시 시사 정치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김어준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방선거 80일 남았고 매일같이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가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과 장동혁의 정면 승부입니다. 지방선거 지금 매일매일 여론조사도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문제는 보수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목소리는 잦아들게 해야 되고 이재명 심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건 나라를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또 이재명 정권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지방선거 첫 선거입니다. 이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부분 목소리는 잦아들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적게는 뭐 10% 정도, 많게는 20%까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훨씬 높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선거 다 치르고 있습니다. 공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부산은 전재수가 훌륭하다, 서울은 정원호가 훌륭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정청래는 사실은 지금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이 김어준도 마찬가지죠. 이제 정청래에 이어서 김어준까지 끝장을 보자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밤에도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만큼 대한민국 사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명처럼 정치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많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고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하는 김용이 5년 징역형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내일 모레 내려질 건데 출마하겠다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략공천하라라고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이건 뭐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의 수사 결과 나온 것입니다. 통일교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깔아뭉개고 경찰이 소환도 안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똑같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권성동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받은 전재수는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천국이 됐습니다. 범죄자의 나라가 됐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유창훈 부장판사죠. 국회에서조차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보라.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재명은 문제가 있다. 이건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유죄가 인정이 되는데, 이 혐의가 인정은 되는데 야당 대표여서 많은 여론의 이 견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구속될 범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재명식의 논리라면. 이런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이재명은 이 정치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사법부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이 절차에 따라서 이재명은 그저 줍다시피 정권을 틀어줍니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쯤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재명은 이걸 깔아뭉개면서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것이죠.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소위 위헌, 헌법을 파괴하는 줄특검, 줄탄핵 3년 동안 난동을 부리면서도 또 적극적인 검찰권 행사가 안 되면서 이런 이재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계엄을 이끌어내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서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난 8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화, 경제발전 혜택을 모두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이고 지금 민주당들입니다. 민주화는 모든 국민들이 보수, 진보 모두가 나서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를 이루어낸 게 몇몇 지금 운동권, 훈장을 달고 다닙니다. 이재명도 거기에 뭐 기웃기웃 혜택을 받습니다. 김어준으로 상징되는 가짜뉴스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사드고 후쿠시마 오염수였습니다. 사드로 뭐 몸이 튀겨지고 이재명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후쿠시마에 이 원전에 오염된 물고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이재명이 지금 와서 사법부도 없애고 검찰도 없애고 김어준도 없애고 가짜뉴스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유튜브도 없애고 다 없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게 이재명이 이게 뭐 사람이 바뀌었나?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저럴까? 왜 매일같이 저 SNS를 통해서 자기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아온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없애고 검찰은 뭐 용서할 수가 없고 공소 취소 자기 재판 다 없애버리고 지금 저렇게까지 할까? 재판 중단도 되어 있는데 이재명이 받은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유도 없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됐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이재명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쪽을 모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이럴까? 이재명은 자기가 뭐 실용,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도, 실용, 뭐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겁니다. 보수를 모두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적 갈등도 뉴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보수까지 모두 끌어안은 이 이재명 지지층, 그 다음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 이 충돌인 겁니다. 대부분의 개딸들, 지금까지 개딸들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이었죠. 이 중에 일부와 이재명만 지지하는 쪽과 보수까지 포함된 이 지지층이 결합한 것이 이재명의 지지층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보다 더 많은 거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40%로 보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10%더 높은 것은 이 뉴 이재명, 이게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도 박살내버리고 김어준도 박살내버리고 뭐 유시민, 조국, 친문이라고 하는 조국까지 박살내버리고 김민석으로 당권을 이어가고 차기로 김민석을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 유시민 같은 사람은 저 김민석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재명까지는 그럭저럭 용서를 해 주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집권을 해야 되니까. 저 김민석까지 20년 동안 배신자였던 김민석까지 지금 이재명이 궁합이 잘 맞죠. 같은 범죄자고 같은 변절자고 같은 이 이재명과 김민석의 궁합입니다.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김민석을 지원해 주죠. 트럼프를 만나게 해 주죠.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기존 이제 김어준과 이재명의 충돌은 이게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저는 70%가 넘는다라고 봅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민주당의 국회의원 3분의 2 가까이가 자기가 보수라고 합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그만큼 보수가 많고 8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으로 민주화 경제발전 이렇게 만들어낸 그룹도 보수였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사실은 보수고 진보고 뭔지도 잘 모릅니다. 운동권이 뭔지도 모르고 이재명 자기 말대로 자기는 어렵게 컸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냥 이용할 뿐입니다. 그게 이재명의 실용주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수까지를 다 하면 이제 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자기 대통령직 연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수라고 합니다. 아마 이재명도 굳이 따지자면 보수 정책들이 훨씬 맞을 겁니다. 저 좌파 정책들은 자기 기호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수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래서 제가 우파도 좋고 자유우파도 좋고 극우도 좋고 강성보수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이 보수를 놓치지 않는 점입니다. 보수를 장악하는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입니다. 자유우파 참 좋습니다. 선명하고. 그런데 그게 보수를 외면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수를 놓치면 대한민국에서는 비주류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켜 온 것은 보수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보수를 놓고 압도적인 국민들 유권자 압도적인 70% 이상인 이 보수를 놓고 지금 이재명과 장동혁의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튜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은재TV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제 송은재TV를 시청해 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가자는 곳으로 제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자는 쪽으로 제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유튜브는 뭐 자유로운 겁니다. 뭐 유튜브는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뭐 국민의힘을 뭐 지지할 수도 있고, 죽으나 사나 지지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또 상당히 발전된 이 언론, 새로운 언론으로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재 TV를 제가 하면서 당연히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시청자분들의 명령대로 송원재 TV를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한 것은 이기는 정치, 보수가 이기는 정치, 보수 우파가 승리하는 정치로 가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요 기준 하나는 더 세우자. 그래야 이게 미래가 보인다. 뭐 그것도 훌륭합니다. 이 친목회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아직도 뭐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다 옳았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옳은 것이다. 계엄은 뭐 어마어마한 하늘이 내린 선물이고 계시였다. 계엄은 100% 옳은 것이고 윤 대통령은 무죄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또 공감하면서 여러분들과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죠. 유튜브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서는 앞으로 미래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 언론의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미래가 나오는 이 전략적 송원재 TV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기준도 하나 있어야겠다. 그걸 찾아낸 게 제가 이기는 정치였습니다. 10년 동안 보수 우파는 매번 졌습니다. 매번. 뭐 이긴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긴 게 지금 윤 대통령의 집권이었고 지방선거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싹쓸이 졌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보수의 큰 집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왜 선거만 하면 질까? 여론조사만 하면 질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숙제를 풀어가면서 송원재 TV가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이게 바탕인데 이 숙제는 풀어야겠다.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이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를 보면서 같이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그 김어준도 그 뭐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뭐 사실은 제대로 된 언론, 전통 언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 가짜뉴스를 보면서 이 유튜브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홍익표 정무수석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튜브가 사실은 좀 취해법권 지역에 있었죠. 이게 언론의 흐름이 중심이 신문이었다가 TV였다가 종편이었다가 이제 유튜브로 완전히 다 넘어오게 됩니다. 언론은 언제나 권력과 결탁합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권력도 언제나 언론을 필요로 합니다. 유튜브도 당연히 그 현상을 겪게 됩니다. 김어준 가짜뉴스, 유튜브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시청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개를 물었다라고 해야 이게 어그로를 끌고 사람들이 봅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하면 보통 뉴스를 이야기할 때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런 걸 예를 듭니다. 요즘 뭐 개가 사람을 누가 물었다 뭐 별 뉴스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물어 뜯어 죽였다. 이거 뭐 얘기가 되죠. 관심을 끌죠. 김어준이 그 탄핵 국면에서 한 가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뭐 한동훈을 총살하려고 했다. 자기가 뭐 상당히 이 정보를 갖고 있다. 소위 미국 쪽 뭐 이 무관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어쩌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야 시청률도 되고 돈도 되고 또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감도 훨씬 넓어질 겁니다. 이게 유튜브가 갖고 있는 운명일지 모릅니다. 유튜브는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현재 법 체계에 뭐 저촉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통과되기 전에는. 이 김어준이 언제나 하는 수법들입니다. 뭐 가짜뉴스 퍼뜨리고 걸리면 뭐 맞고소한다, 무고죄 고소한다 이러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다가 안 되면 500만 원 벌금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가짜뉴스 방송 하나로 5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언론들의 좀 답답했던 부분들, 뭐 유튜브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 이제 방송합니다. 뭐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100%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무죄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방송 하고 싶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게 동티가 나지 않으면, 저걸 단속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제 언론의 중심은 유튜브로 왔는데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어준은 지금 간단합니다. 김어준이 공소취소 거래 이 의혹을 방송을 했습니다. 김어준 지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어준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편에 서라. 정청래와 손을 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어준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반발하죠. 왜겠습니까? 김어준 유튜브가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개딸들의 중심은 기존 민주당의 지지층인 겁니다. 뉴 이재명이 아니죠. 기존 민주당의 지지층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시청자들, 구독자들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뉴 이재명으로 붙어버리면 김어준 그 유튜브는 반토막이 날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언제나 언론은 이렇게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론도 필요하고 공천에 좀 개입해서 언론의 힘으로 그동안 뭐 조선일보, KBS 등등이 해온 다 행태들입니다. 종편, 지금 유튜브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입니다. 김어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개딸과 뉴 이재명, 이게 딱 나뉘는 겁니다. 송은재 TV처럼 이기는 정치, 저도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기고 집권하고 있으면 굳이 이기는 정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뭐, 여론에서 앞서고 있는데 뭐 굳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을 뒤집어 엎어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정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김어준이 여기에서 끝까지 반발을 할 겁니다. 김어준은 이게 이제 유튜브의 생리죠. 김어준 그 방송의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다수 개딸은 이 이재명, 김민석으로 이어지는 이 당권 싫다는 겁니다. 뭐 수도 없이 충돌했죠, 그동안. 김민석과 정청래의 충돌, 서로 뭐 고발전도 이어지고 김어준의 충돌, 뭐 김민석이 나는 차기에서 빼달라, 당권에서 빼달라라고 하는데 김어준 이야기합니다. 왜 빼주는데? 내 마음입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 1인 1표제로 충돌하고 조국과의 합당으로 충돌하고 사사건건 충돌입니다. 김어준이 이재명 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유튜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개딸들은 다른 이제 유튜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기존의 유튜브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기존 유튜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게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 겁니다. 저게 이제 권력이 저렇게 갈라지면 유튜브도 따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우파 쪽에도. 보수 우파 쪽에도 지금 소위 빅마우스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기는 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는 변화하기 때문에 변해야 하죠. 이기기 위해서는. 근데 이기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청자 중심으로 유튜브 친목회처럼 계속하는 여기에 방점을 찍게 되면, 여기에만 머물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게 되면 이기는 거나 이런 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100% 훌륭했고 다 옳았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100% 옳았고 다 훌륭했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시청자들이 원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권력이 바뀌고 분파가 일어나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유튜브들은 언제나 그동안 언론이 겪어왔던 겁니다. 정권 바뀌면 KBS 사장 바꾸자. 정권 바뀌면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훌륭하다라고 했다가 조선일보 세무조사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 유튜브가 똑같이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많은 당원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송은재 TV도 그렇게 공감하고 이기는 정치를 포기하면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뭐 어떠한 잡음도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시청률도 높을 겁니다. 이제 그런 길을 유튜브는 갈 수밖에 없는 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영상 구조가.
대형 언론들도 기존의 신문방송도 그런 형편인데 규모가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 이 유튜브들은 당연히 지금은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권력이 갖고 있는 돈의 문제입니다. 모든 언론, 기성 언론, 유튜브까지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고 있는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기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또 시청률도 떨어집니다. 이 이기는 길을 좀 포기하고 지금 현재 이 보수우파가 뭉쳐야 한다. 보수우파가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에 치우치게 되면 시청률도 높아지고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받는 비판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도 송은재TV 하나쯤은 많은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쯤은 이기는 길을 찾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자는 게 이게 가장 큽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기는 길을 그래도 찾고자 몸부림을 치는 이런 유튜브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가짜뉴스를 하지 않는 가짜뉴스를 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동티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이 발전한 인터넷이 발전한 이런 환경에서 가짜뉴스는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몰라도. 인류가 생긴 이래로 거짓말 가짜뉴스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5,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있을 겁니다. 또 그걸 파괴하는 더 많은 인터넷 정보도 나오게 될 겁니다. 가짜뉴스를 하지 않는 보수, 이기는 정치, 이런 송은재TV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게 맞지 않느냐. 이 기준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이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지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김어준으로 상징되는 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압할 수밖에 없고 김어준은 정청래는 조국은 끝까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권력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숙이면 죽습니다. 그냥.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공존은 이미 주도권은 이재명이 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이 쥐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어준은 자신의 유튜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에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당한 일정 부분의 봉합은 있을지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가장 핵심은 범죄자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을 왜 심판해야 하느냐? 지난 이재명 취임 이후에 이런 국정 난동, 이 난동이 왜 생겼느냐?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혜택을 얻은 이재명인데 왜 저 사법 시스템을 없애려고 하느냐? 자기 이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판을 다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정 난동도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여론조사에서 심판해야 하고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하는 겁니다.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조희대였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해에 있었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이었습니다. 소급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단군이 저지른 일을 지금 법을 만들어서 단군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3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 온 근대 사법 체계입니다. 재판 소원. 사기친 놈들이 지금 재판 소원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배지가 날아간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놈들, 조폭들이 지금 전부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공공기관 하청 노조들이 전부 이재명 나오랍니다. 이제 뭐 공공기관장들 상대하지 않겠다. 이재명 직접 나와라. 이재명이 원청 책임자 아니냐. 잘 됐습니다. 수천 개 하청 수만 개 될 겁니다. 다 이재명이 교섭하면 됩니다. 이재명 바쁘겠습니다. 잠을 줄이자라고 해사코 부지런해야 공직자가 부지런해야 국민들이 산다 하는데 잘 됐습니다. 이재명 SNS 밤마다 하는 거 보면 밤잠 자지 않고 계속 노사 교섭하고 대통령이 하청업체들 노사 교섭하고 있으면 됩니다. 노란봉투법 만드니까 이런 꼴이 납니다. 재판 소원 만드니까 이런 꼴이 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소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대한민국 헌법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행정부, 대통령실, 국회는 모두 평등한 위아래가 없는 서로 견제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법부 판결의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법왜곡죄 1호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송재TV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조희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소급해서 처벌할 거 유창훈을 법왜곡죄 저는 1호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유창훈을 왜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론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풀어줘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다 해줘야 합니다.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음주운전해서 매일 잡히고 이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도 매일 여론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다 풀어줘야 합니다. 조폭들이고 누구나 요즘 인터넷이 발전해서 모두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견제를 받습니다. 누구나. 같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 견제를 받으니까 다 방어권 행사하게 해줘야 되겠네요. 구속시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확정 판결 나기 전에 구속되어 있는, 이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풀어줘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판결입니까? 유창훈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고발해야 합니다. 조희대를 고발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자 합니다. 김어준이 저는 가짜뉴스를 했는지 오보를 했는지 이 공소 취소 거래 이 혐의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 측과 검찰 개혁이라면서 검찰 해체 이 법안 협의는 했습니다. 공소 취소 협의도 했습니다. 이걸 거래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협의들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있죠. 법무부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당이 나서서 친명계 의원들 100명이 넘게 나서서 이재명 공소 취소 국정조사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공소 취소는 말하지 않았다. 공소 취소는 협의했습니다. 정성호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개가 웃을 일이죠. 검사들이 바보입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검사장과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보안수사권은 지켜야 된다.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공소 유지가 안 됩니다. 선진 소위 OECD 참가 이 국가 중에서 보안수사권도 없는 이런 식은 없습니다. 법왜곡죄 이런 법 없습니다. 재판 소원 하고 있는 독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독일 헌법에 이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원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독일하고 두세 개 나라입니다. 보안수사권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쟤들이 지금
뭐 개딸들하고 일부 나서서 검찰을 완전히 박살내자고 한다. 그래 내놓고서는 검찰총장 이름도 없애고 그래 놓고서는 필요하면 보안수사권 아마 부활하는 이런 식이 될 거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 다른 이야기 하다가 공소 취소는 그 이재명 재판 공소 취소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뭐 떠들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이화영저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화영저 또 무슨 소리 떠들지 모른다.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또 폭로할지 모른다. 김용저 지금 뭐 좀 끝장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 공소 취소 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5가지 재판 중에서 3개는 좀 재판 없애야 하지 않겠냐. 저 2개는 이제 법을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제 헌법 재판 소원 제도도 됐으니까. 자,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이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살다가 김어준을 비호하는, 변호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비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거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거래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장동혁은 115만의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수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은 지난 8개월 동안 잘못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 미래를 예측해서 해가야 합니다. 예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터져서 그걸 잘 해결하는 사람이 유능하다라고 합니다. 유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은 어떤 일이 터지지 않도록 예방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뭐 회사를 경영하거나 가정을 경영하거나 모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미 그 경영주, 그 가장은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잠하도록 해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이러면은 무능하다 소리 듣습니다. 뭐 문제가 좀 터져야 가서 착 멋있게 해결 쫙 하면 유능한 것처럼 보이죠. 당장. 근데 이거 사실은 이류죠. 인류는 이게 바둑은 승패의 세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둑입니다. 바둑 기사 중에서 이창호라고 하는 뛰어난 압도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AI가 이제 발전을 해서 거의 신급이라고 합니다. 이창호, 과거에 있었던 세계를 제패한 이창호의 바둑을 지금 AI에 대비해 보면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바둑 기사들 수백 년 동안 중에서 이창호의 바둑이 가장 AI와 근접하다고 합니다. 이창호 바둑은 놀라운 일이죠. 이창호 바둑의 특징은 지는 사람이 왜 지는지 모르고 그냥 집니다. 이창호는 무슨 이런 굉장히 묘수를 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손해보는 수 같은데 뜨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져서 반집이나 한 집 져 있습니다. 이창호는 많은 기사들이 이창호를 직접 길러낸 조훈현 국수, 조훈현 그 프로 기사마저 이창호는 좀 재주가 없다. 좀 무능해 보인다. 띨띨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런데 이창호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씁니다. 전 세계 바둑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평정해 버립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AI와 거의 근접하다라는 거죠. 가장. 이미 일어날 모든 분쟁,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예방해 버리는 겁니다. AI가 그렇죠. AI는 골치 아프게 묘수를 떠서 2집, 석집 이기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반집만 이기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창호가 그렇게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모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능한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당대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상하면서 상당 부분을 다 예측이 됩니까? 이 변화가 심한데. 그래도 예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무난하면, 뭐 있는 둥 없는 둥, 또 이래 되면 정치가 뭐 좀 문제를 일으켜서 해결을 하고 이 쇼도 좀 벌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압도적인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제가 영웅이 되어라, 지금 영웅이 필요하다 라고까지 기대를 했던 제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눈에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장동혁이 이기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거든 이기면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이고 당원의 뜻입니다. 뭐 이걸 트집 잡는 건 정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되고 나면 이제 닥쳐올 것들에 대한 많은 대비들을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보자라고 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해낸 작품이 의원총회에서의 결의문이었습니다. 이제 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개헌 반성하고 윤 대통령과는 거리 조정을 한다. 단합해서 이재명 정권 이기는 정치로 가자. 제 송지TV를 되돌아보시면 장동혁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터져 나올 많은 문제들이 제 한두 달 전에 거론했던 거의 대부분의, 아니면 6, 7개월 전에 이미 거론했던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지금 문제가 더 터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장동혁이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 비대위 형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비대위로 못 가니까 오세훈이 하는 게 이선으로 물러나라, 선대위, 개혁 선대위 만들자, 이 소리입니다. 그거 비대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토당토한 게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선대위 위원장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원들이 옳습니다. 제 송재TV의 시청자 하시는 분들도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이 압도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수 우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이 보수 우파 송은재TV만 봐도 됩니다. 저는 김어준과 다릅니다. 송은재TV가 발전하고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걸 즐겁게 방송 계속해 나갈 수 있으려면 저는 이겨야 한다라고 봅니다. 보수파가 이기고 있다면 저는 장동혁 비판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누구도 거의 비판 안 하겠습니다. 소위 배신자들만 비판하겠습니다. 이재명만 비판하겠습니다. 비판할 것도 없죠. 이기고 있으면. 민주당만 작살 내겠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으면 이게 앞으로 지고 있는데 송은재TV가 계속 가려면 그 길은 김어준식, 지금 김어준이 가야 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뭉쳐서 친목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송은재TV는 친목회도 중요하겠죠. 근데 친목회로 가는 방송은 저는 저 아니어도 많은 유튜브가 이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이 많은 유튜브의 홍수 속에서 제가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장동혁이 많은 준비들을 해와야 되는데, 왔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심각하지는 않은데 터져야 될 문제는 터졌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결의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오세훈이 출마 못하겠다고 난동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정현도 오세훈 문제, 대구, 부산에서 현역 의원들 좀, 대구의 현역 의원들, 중진 의원들, 이정현 말이 맞습니다.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모두 끌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호남 쪽에 출마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현 말이 맞습니다. 장동혁으로서는 제동을 좀 걸 수밖에 없죠.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현으로서는
쪽팔려서 더 못하는 거죠. 자기 말을 자기가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못하겠다고. 이정현이 이 공천관리위원장 맡고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어서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 지금 설득 작업을 이제 이 주말에 해야죠. 장동혁이 이재명이 옳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또 옳고, 장동혁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당대표로서 이거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정현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정현이 정말 열받은 건 오세훈이고, 저 대구의 저 다선 중진 의원들입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해 있는. 그 부분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세훈은 이제 도려내야 합니다. 오세훈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장에 나경원도 아니고 안철수를 더 내세웠습니다. 제가 안철수를 정치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송원재TV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안철수 부산 출신이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서 안철수는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저하고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 안철수가 헌법이 뭔지도 모를 때부터 시작해서 공부해오는 과정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철수를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많이 드리지 않는, 손재TV를 쭉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뭐 띄엄띄엄 보실 수도 있고 또 보신다 해도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실 수가 있고, 저로서는 장동혁이 그동안 대비를 해왔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준석을 쳐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의 지지층을 대신할, 뭐 그게 김용태가 됐든 누구를 마음에 안 들어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준석이 소멸되죠. 장동혁이 한동훈의 목을 칠 때는 이 한동훈이 반발하죠. 친한계 반발하죠. 저걸 어떻게 대처하고 제압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1, 2, 3가 쫙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동훈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면 유승민을 끌어당겨서, 이준석을 끌어당겨서 이 한동훈을 제압하는 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동혁 자기 독자적인 이 리더십만으로 깔아뭉개고 갈 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원이 100만, 110만, 115만이지만 이 당원 힘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그래서 이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오세훈이 아닐 때 장동혁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장 오세훈과 비슷한 색깔은 누구일까? 나경원이 더 낫죠,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나경원과 안철수 둘을 놓고 보면 현실적 대안으로 안철수가 대안인 겁니다. 오세훈을 대체할 대안인 겁니다. 한동훈의 목을 쳤습니다. 한동훈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친한계의 조경태가 있습니다. 저 조경태가 우통 벗고 러닝도 벗고 뭐 맨몸으로 선거를 처음 시작할 때 27인가 28, 그때부터 제가 조경태를 알고 취재를 해왔습니다. 조경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아까 이준석으로 한동훈을 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을 칠 때는 이미 조경태나 이런 여러 명 친한계의 핵심들이 포석, 설득,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안 되면 거래라도 해야죠. 대학 교수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친목회에서 유튜브 하는 것,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또 제가 뭐 보수 우파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단 하나, 이기는 정치의 본질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정치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면 사실은 이 정치가 너무나 추잡한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것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이 여의도에는 정치와 금융, 대한민국에서 사기 좀 친다는 사람은 다 모여 있습니다. 돈 사기, 권력 사기 치는 놈들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여의도에.
하필 이 다 모아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였습니다. 물론 뭐 국회의사당을 만들면서 정치는 여기 온 것이고 금융이 다 모인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지금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부분이 가장 많거든요. 또 같은 사기꾼이거든요. 잘 통합니다. 가짜뉴스도 유통이 가장 빠른 곳이 이 여의도 돈과 권력 사이입니다. 정치는 무슨 짓이든 해야 됩니다. 범법 이재명이 가장 잘하죠.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정말 추잡한 게 정치일 겁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저도 정말 뭐 수도 없이 오랫동안 많은 선배들로부터 선거는 꼭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개인적으로나 당으로나 뭐 전체로나 선거는 꼭 한번 해라. 라는 이야기를 충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제안도 받았고 했습니다. 선거를 제가 하지 않는 이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좀 덜 추접기 위해서 인지도 모릅니다. 추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으면 이게 세상 일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빚입니다, 빚. 내가 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대비해야 될 일을 대비하지 않고 좀 즐기고 즐겁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장동혁 지휘층과 함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사실은. 좀 대비를 덜 했다면 지금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대비를 했더라면 좀 덜 해도 될 일을 지금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이 깜짝 놀랄 당 혁신안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의 목을 치려면 오세훈보다 더한 놈을 유승민을 서울시장에 박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지사에 박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부탁해서 유승민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해야 됩니다. 이기는 정치를 위해서. 이런 길을 송은재TV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싫습니다. 그런데 송은재TV만은 이기는 길을 그래도 찾는 유튜브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길로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일찍부터 한동훈을 1년 당원권 정지를 때려도 목은 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대안이 마련되기 힘들다면, 이게 하기 싫다면, 이준석이 저렇게 난동을 부려도 뭐 3년 당원권 정지가 최고죠? 를 때려도 목은 치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저 이준석을 소멸시킬 대안이 없다면, 소멸시킬 대안을 하기 싫다면, 그걸 이제 착수하기 싫다면, 김용태를 띄워주기 싫다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싫으면 또 오세훈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장동혁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장동혁의 선택입니다. 지금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장동혁을 보완하되 장동혁을 중심으로 보수파가 뭉쳐야 하고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일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길,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길, 이걸 찾아야 조희대 사법부를 지킬 수 있고 이재명 재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없애려고 저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대결 구도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장동혁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고 장동혁이 뭐 울먹울먹하고 아주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이던데, 그래서 제가 어제 장동혁이 승부수를 터뜨렸다, 장동혁이 압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 예상보다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제 예상대로였다면 이거 2배 가까이 지금 당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난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도 난동 일으키려면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여의도에서는. 이거 정말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고 이기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을 버릴 거냐? 지금으로서는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차피 선택입니다. 버리면 오세훈보다 더한 놈을 지금 끌어와야 됩니다. 이제 그걸 놓고 선택하는 겁니다.
오세훈 버리고 뭐 제가 이런 표현을 또 쓰겠습니다.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누구를 거기에 박는다. 그 이기는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6, 7개월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이 왜 저럴까? 왜 이기는 정치로 가지 않고 자꾸 지지층과 이렇게 좀 즐기는, 단합하는 이런 쪽으로만 머물까? 이것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정치인이 자기 지지층, 손재 TV가 자기 시청자 챙기는 게 가장 우선이죠. 지상 명령이죠. 이제 이것만 해서 안 된다 이 이야기죠. 자꾸 좀 넓혀가야 된다. 대비는 해야 된다. 위기는 온다. 이기는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왜 그걸 하지 않을까?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자신감입니다.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넓힐 수가 없습니다. 공부 30등 하는 놈에게 지금 1등 하라고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15등 해보자라고 하면 자신감으로 넓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어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도 수습 못하면 당대표 정치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 이건 뭐 건도 아닙니다. 뭐 논란도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장동혁의 선택입니다. 지방선거 져도 장동혁은 당권을 유지한다.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계엄은 뭐 하늘이 내린 계시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늘이 내려와서 계엄을 때렸습니까? 이런 소리가 우리끼리는 좋지만 이기는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멀리하고 이거 멀리해도 당원들을 믿으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좀 외면해도 뭐 배신을 좀 해도 당원들은 용서해 줍니다. 당장 뭐 탈당도 좀 있고 이 비판을 받아도 결국은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면. 장동혁이 지금 당원들 지키고 당원들 뭐 윤석열 대통령 또 면회 가고 매일같이 면회 가고 윤 대통령 계엄은 뭐 훌륭한 결단이었다라고 하고 있어도 지면 당원들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정치인은 버림당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이기는 정치인은 좀 미워도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내가 주장하는 주장대로 정치를 해라. 그런데 이겨라는 겁니다. 손재TV 유튜브 해라. 보수파 유튜브다. 그런데 이기라. 이기는 정치의 길을 보여라. 똑같은 것입니다. 이기는 걸 포기해버리면 정치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는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왜 집권했습니까? 민주당이 왜 다수당이고 집권당입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아닌 다른 방법을 했어야 되고 버텨야 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엄을 꼭 때릴 거라면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란 이 전쟁에 버금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이 동원이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결과는 지금 정치적으로 실패고 법적으로 지금 처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무죄라고, 윤 대통령 정치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이 현실이, 이 현재의 상황이 어디로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몸으로 부딪혀서 이걸 깨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동혁도 자기 팔다리를 자르는 피를 흘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한동훈을 쳐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보다 더 미운 놈, 더 싫은 놈, 더 배신한 놈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윤상현을 비롯해서. 그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각오가 되어야 한동훈을 쳐낼 수 있는 겁니다. 오세훈을 쳐내야 합니다, 지금. 장동혁 리더십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 오세훈보다 더한 놈과 지금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말했던 안철수였고, 어쩌면 지금, 저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이준석은 입도 뻥끗하지 말라라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맺겠습니다. 정치는 변화하는 것이고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 모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14일 주말 토요일 아침 좀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의 전국 상황, 이재명 정권을 제압하는 길, 찾는 길을 모색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